오순도순모의 드라마 마지막 회를 챙겨보는 네 사람. 모두가 드라마 못지않은 사연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죠. 현실이 어떻든 드라마라도 사랑해 하고 끝나는 게 좋아. 예쁘게. 그럼 한 방에 몰아서 하는 게 어떨까? 그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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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랑 타령하는 드라마가 좋아. 실제로 할 일은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은 사랑을 잘하고 싶다는 말과도 같지. 요즘 초딩들이 잘하는 말이야. 사랑하네. 그래도 진주의 이별은 꽤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지. 헤어지고 나서부터 열심히 썼잖아. 드라마 작가를 꿈꾸는 진주. 그녀는 역시나 드라마 16부작 뚝딱 나오는 사랑을 해봤습니다. 질척거리지 말고 말끔하게 헤어지자. 말끔! 질척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말끔이라는 단어에 반응하다니. 그 순간에도 그게 싫더라. 하지만 시작만큼 끝도 쉽지 않았죠. 네가 먼저 술 처먹고 전화했잖아. 네가 먼저 모텔 가자고 했잖아. 내가 멀쩡히 가고 있는데 네가 우두커니 서서 아 저거 모텔이다 테마 모텔이네 어떤 주제를 갖고 있을까? 라고 했어? 안 했어? 난 그냥 주제에 접근해보자 했을 뿐이고. 내가 잘못했어. 진짜 그런 거지.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한 지 7년. 그저께 밤에 내 친구가 너 봤대 모텔에서. 붙잡을 수도 없었고 붙잡힐 수도 없었던 두 사람의 마지막. 이상하지? 평생 관심도 없었던, 아니 관심을 갖기엔 너무 먼 세상에 있었던 저것이 능청맞지만 빛과 같은 속도로 내 마음속에 불쑥 들어와서는 속삭이더라. 더는 사랑에 속지 말라고 변하지 않는 가치의 명품백이 진주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그 가방이 내게 속삭였던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일반 통장으로 옮겨주세요. 지금 해지하시면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이절 즉실 따위. 그리고 명품백에 대한 집착은 도둑질을 낳고 말았죠. 내가 500원짜리로 가득 채워놓은 내 저금통 알지? 평생을 모은 내 전재산. 그 녀석이 늘 있던 곳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혹시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 사라진 언니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우리 동생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잡아 쳐놓겠다고. 동생의 손에 옥살이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몇 년간 모은 집꼬리 돈은 전부 날렸지만 고이 모셔둔 명품백은 명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합격. 깨달은 바 목표하는 바가 어그러져 동떨어진 느낌이 없고 내가 여전히 도달하려 애쓰고 있는 그 목적지와도 닮은 바가 있어. 아직 글은 좀 부족하지만 절대 내 앞에서 나대지 말고 복종해. 네 말이 맞는 경우는 내 앞에서 없고 네 글이 더 좋은 경우도 내 앞에서는 없어. 내 앞에서 몸을 낮춰. 할 수 있겠어? 대정혜정 작가님의 작품에 누가 되는 일 따위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전남친 환동을 찾자마자 일이 술술 풀렸죠. 500원 넣어놨어. 다시 시작하자. 내 언젠간 잡아 쳐넣는다 너. 그렇게 꽃길만 놓일 줄 알았지만 꽃길은 사실 비포장도로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비포장도로에서 서 있는 진주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 첫 드라마에서 시청률 15% 돌파, 16%. 이후 연출한 4작품 모두 흥행 성공. 대성공. 쉬지 않고 드라마를 생산해내고 계신 JBC의 손범수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대성공을 거둔 스타 PD 범수. 진준 퇴근해라. 네. 직원들 복지가 좋네요. 퇴근을 벌써? 출근은 어제 했거든요. 벌써 퇴근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리고 가녀린 여주가 넘어지는 멜로 클리셰가 깨버리고 바로 손절하는 범수. 다칠 뻔했어요. 지금 느껴지는 재수없음은 잘 나가는 자 본연의 재수없음인가? 잘 나가지 못하는 내 시선이 만들어낸 가짜 재수없음인가? 그렇게 첫 번째 드라마가 끝나고 이어지는 또 다른 반전. 초딩 자잖아. 애 키우는 집에서 맨날 술이나 먹고 떠들고. 저 좀 있으면 돈도 벌어오겠어. 저 똘똘한 아이 인국의 엄마 한주. 가만히 있어도 사랑스러운 한주의 주변엔 늘 남자가 끊이지 않았고 고백을 받는 것도 일상이었죠. 상대 남자의 고백을 받아 바로 접어놓는 기술은 마치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무당파 태극권의 그것과도 같았지. 한주는 공부가 더 좋았고 여자친구들이 더 좋았거든.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온 변수. 뭐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뭐냐고요? 누구세요? 누구냐는 말에 냅다 신분증을 던져버리는 승효. 이러지 않는 남자예요. 이러지 않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봤는데 없던데? 방법이? 웃긴 남자예요. 웃긴 남자라는 한마디에 개그 극단에 들어가 버리죠. 공부는 안 해요? 무슨 과예요? 나 여기 학생 아닌데? 공부 못해요. 그냥 길 가다 보고 따라온 건데. 그런 신선함에 호기심이 생겼고 웃기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모습에 호감이 생겼죠. 원래 꿈이 개그맨이에요? 아니요. 내 맘에 들어온 어떤 여자가 웃기는 거 좋아한대서 그 여자 웃기다가 죽고 싶어졌어요. 그럼 웃겨봐요. 빼지 않고 한주를 웃기기 위해 최선을 다한 승효.
하지만 다른 것도 최선을 다해버리고 맙니다. 두 사람은 콘돔의 피임률이 고작 8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하지만 15%의 피해자라 생각진 않기로 했지. 결국 이듬해 출산을 하고 결혼도 했어. 그리고 이혼까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을 하자고?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내 행복을. 네 행복을 왜 나한테 물어? 보기 드문 개X였던 승효. 은정이는 인생을 포기해서라도 녀석을 잡아주기로 했지만 이런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잘 잡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상은 이 보기 드문 승효에게 빠져들었고 그는 이혼 후 곧장 스타 개그맨이 되었죠. 육아의 고단함은 남겨진 자의 몫이었어. 아, 생활고도. 얼른 가서 이모랑 같이 맥주 마시죠. 우리 노인구. 노인구가 아니야, 황인국이야. 내정으로 바꿨어. 혼인신고도 안 했었는데. 야, 힘들면서 웃지만 말고 욕도 좀 하고 그래. 할 놈 있잖아요. 욕할 틈이 어딨어? 당장 분유통도 비었는데. 분유값을 벌기 위해 일까지 시작했던 한 주.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아슬아슬하지 마. 지각 엇비슷하게도 하지 마. 네, 알고 있습니다. 애 딸린 거 조금도 티내지 마. 분유 냄새도 내지 마. 네, 알고 있습니다. PPL 물건 가지고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 그렇게 한 주가 얻은 직장은 야 이 개새끼! 야이 올여름에 보리쌍만도 뭐 치우라고 했잖아. 내가 아까 집어 던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PPL 꼭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전에 안 넣어주셔가지고 마지막 신인데. 근데 주인공이 막 연락에 총을 쏘는 와중에 젤리볼을 먹었나 봐. 그러니까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시길 그러니까 이 공장이 폐업하기 전에 일하던 인부가 먹다가 떨어뜨렸다 뭐 그런 설정으로. 현장에서 매일 치이기 바쁜 드라마 마케팅 회사였죠. 감독님 욕하시는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아이가 아까부터 계속 아프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 팀장님은 안 오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가지고. 너는 정말 보통 이기적인 년이 아니야. 너의 아이가 아픈 것처럼 나도 나게 아파. 잊고 싶어도 TV만 틀면 매일같이 나오는 승효를 보며 눈물로 사회와 육아를 버텨야 했던 한 주. 그때 그 새끼를 죽였어야 했는데. 그럼 날 못 만났지. 그러네. 그리고 허공을 바라보며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은정. 어렸을 때부터 다큐멘터리를 좋아했던 은정이는 단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었지. 나름 굴지의 다큐멘터리 제작팀에 입사했지만 회사는 표준 근로기준의 존재조차 모르는 곳이었어. 은정은 아무리 거지 같아도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너 왜 안 마셔? 건강하려고요. 너 그럼 술 안 먹고 있다가 나 운전해주면 되겠다. 하지만 인생은 또다시 더러운 시련을 주었죠. 은정아, 네, 다 왔는데요. 오빠라고 해볼래? 뭐 이 개새끼야? 야 은정아, 야야야야야, 왜 그러니? 곧장 사직서를 내고 사무실을 구했던 은정. 이런 데는 얼마예요? 보증금 2천에 월 450. 거짓말. 예? 작고 소중한 돈으로 구한 첫 사무실. 야, 그래도 천장은 있네. 좋네. 너네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똥 싸봤어? 난 해봤어. 운치 있겠다. 독립한 은정은 친일파 후손들에 관한 다큐를 준비했습니다. 뭐 홍대 씨도 고졸의 어린 나이로 이런 큰 카페를 운영한다는 거 집안의 원조일 테고. 그 집안의 재산은 그게 맞는데요. 이 카페는 아니에요. 저 고등학교 자퇴하고 집 나와서 검정고시 패스하고 동대문에서 맨몸으로 장사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진짜예요. 그리고 왜인지 적극적으로 은정을 도왔던 홍대.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투자하게 해주세요. 투자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알죠.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인데.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 왜 뻔히 이를 투자를? 저도 조금은 멋지고 싶어서요. 이 멋진 남자는 전국에 있는 친일파 후손들을 모아줬죠. 우리 잘해봐요. 잘 될까요? 1억으로 제작된 은정의 다큐는 입소문을 모아 최종 300만 관객수를 달성하며 단숨에 억망장자가 되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가시죠. 여긴 먼지가 너무 많아요. 이 미세한 것들. 어머 언니 잠시만요. 저 위험한 거 치워담죠. 어머 이 천박한 거지 언니 가시는 길을. 언니 거기엔 신발 밑에 막 옮기는 거 전 싫어요. 엉튀기로 꼭 부려고 스타일. 그리고 은정에게는 돈보다 더 짜릿한 사랑이 찾아왔죠. 뭐 하라는 건지 나도 영화나 드라마 봐서 알아. 목적지가 침대란 거 다행히 내가 알아. 근데 동생이 있잖아. 둘이 있을 때 그러는 건 15세로 끊을 수 있지만 내가 있을 때 그러는 건 19세 빼박이야. 하지만 벼락부자 은정에게조차 인생은 더럽고 치사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무리 인생이 더럽고 치사해도 은정의 곁엔 버틸 힘을 줄 친구와 가족이 있었죠. 나 배고파서 라면 먹게. 너도 먹을래? 민구가 나 휴가 여기서 보내려고. 그렇게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된 이들의 거실. 은정을 보살핀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세 여자 인간과 두 남자 인간의 동거가 시작됐고 난 니들의 검은 속내를 알아. 동거의 진정한 목적. 월세 절감, 육아 분담, 가사노동 분담. 어쨌든 은정은 다시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우리 언제 갔었지? 나 왜 간 거 같지? 자긴 갔을 수 있지. 나랑 안 간 거지.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채 익숙해져 버렸어. 그것 외의 모든 것이 전과 같았고 문제가 없었으니까. 몰라. 사랑해. 더 정확히는 건드릴 용기가 없었던 걸 거야. 최대한의 안정이라 생각한 지점에서의 작은 변화는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던 그 무력한 경험치가 있는 이들에겐 정말 무서운 것이었거든.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일을 해보기 위해 처음으로 요리라는 것에 손을 대본 은정. 뭐야? 도시락 폭탄이야? 점심시간이잖아. 도시락 포탄 맞네. 잡혔는데 비린 맛이 나? 간장인 줄 알고 멸치 액젓을 넣었어. 아, 많이 넣었네. 와, 그런데도 버리지 않고 완성을 해버렸어. 와우, 주전 약독심. 차라리 정치를 하시지 왜 요리를. 야, 다들 왜 그러니? 먹을만 하구만. 다 먹어요 그럼. 남기면 죽는다. 그리고 오늘도 펜 대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진주. 오늘의 집중 탐구 대상은 출근을 잘하시나 보네. 구내 식당 밥이 맛있어서요. 가요 밥 먹게. 아 진주 씨 살쪘나 봐요. 보아라. 나이스하면서도 진중한 태도로 상대방의 패부를 단번에 쑤시고 들어오는 유연한 드립. 찔 때 있고 빠질 때 있고 시즌이 있어요. 아 지금은 비시즌이구나. 보아라. 순진한 미소로 위장한 계획된 조롱. 보통 놈이 아니야. 어디 하나 예상이 되지 않은 전개가 이어지죠. 술 먹었어? 눈이 부었네. 아 눈이 부은 게 아니고 그냥 못생긴 거구나. 어디가? 고글을 왜 입에다가 썼어? 나 감독님 좋아해요. 엄마. 난 너 싫어. 못생겼어. 느꼈겠지만 진심이에요. 알겠어. 내가 진짜 안 놀릴게. 더군다나 내가 외모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치? 그때부터예요? 나 못생겼다고 놀리기 시작할 때부터. 좋아해요. 나 고기 싫어해. 아 그럼 푸질 말았어야지. 네가 퍼준 거 아니야. 그리고 회식 때 삼겹살 그렇게 잘 먹어놓고 뭐 갑자기 싫어져 고기가? 갑자기 싫어. 뭐? 영화 애매해놨으니까 7시에 로비로 나와요. 안 갑니다. 재수 없는 건 기본에 빈틈투성이었던 범수. 작가님 드라마에서 빠진다는 말. 왜요? 안 읽혀요 대본이. 뭐랄까 이 가슴이 폴짝폴짝 뛰지 않는달까? 가슴은 콩닥콩닥 아니야? 뭐 폴짝폴짝이든 덩실덩실이든 가슴이 덩실덩실 뛴다고? 가슴이 덩실덩실 뛴 적 있어요 없어요? 뭐 가끔 나풀나풀 뛰기도 하고. 야! 죄송합니다. 내가 드라마판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할게. 안 들어. 놀랍게도 드라마 설정엔 거짓말을 못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네가 이겼다. 모질인데 닮고 싶어. 이어지는 장면은 내리갈굼의 현장이죠. 방으로 슝? 네가 작가야? 방으로 슝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으로 슝 하고 있지. 그럼 재빨리 도망간다는 표현이 되죠? 근데 우리는 작가잖아. 근데 이게 슝? 아니 최소한 이해는 되겠어야지. 슝이 뭐야? 방으로 슝 하면 슝 들어가지 슝 엎드리겠어요? 아, 그리고 작가님은 여기 강팍하기라고 쓰죠. 강팍이란 단어를 요즘 누가 써요? 모르는 단어를? 네가 작가야? 아니 행동 지문이잖아요. 아 이거 저 설명 대답할 거면 저도 슝 안 쓰고 아우 발음도 안 돼. 뭐 그런 단어 쓰죠. 근데 이거는 스태프들 배우들 이해하기 쉬우면 되는 거잖아요. 너 나가. 슝 나가. 흔한 말로 잘리는 거야 너. 싫어요. 전 부당합니다. 이거 전 못 나가요. 전.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나갈게. 저도 못 나가고 작가님도 못 나가십니다. 나가시거든. 저를 밟고 가세요. 사뿐히 지름을 보세요. 그리고 혜정 작가가 진주를 자른 이후 충고 안 들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순간 품위마저 잃게 만들었던 진주의 비웃음. 거기에 진주의 재능이 부러워지기까지 시작하며 솔직히 진주 언니가 쓴 글이 참 잘 읽혀. 집착과 광기를 넘어 열등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나가. 그렇게 갑자기 백수가 되며 더할 나위 없이 불행해진 진주. 23시는 치킨 먹으시는데요? 예. 내일 찍는다면서요. 아 배우가 갑자기 스케줄 조정 요청해서요.
아이돌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새벽 5시에 PPL 치킨을 구해야 하는 상황. 시간을 보니 비상이네. 치킨 좀 튀겨주세요. 새벽 5시에 치킨을 구해보기 위해 뛰어봅니다. 신입사원 추재현입니다. 치킨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 보이는 신입 재훈. 건지라고요. 대충 튀면 빗물 보입니다. 괜찮아요. 그 시간 없으니까 그냥 건지세요. 그럼 건지고 한 번 더 튀겠습니다. 그래야 바삭. 건지라고. 2분만. 건지라고. 건져. 건질까 말까 건질까 말까 100번 하고 건진 치킨. 안 먹어요. 살쪄요. 아침에 먹으면 안 쪄요. 아침에 먹다가 쪘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식은 치킨이나 뜯는 신세. 퍽퍽살 좋아하세요? 아니 뻑뻑달은 살 안 쪄요. 아, 살 안 찌신 것 같은데. 남자는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보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보려고 본 거구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맛있네요. 아침에 먹고 퍽퍽살이니까 살도 안 찌고. 그쵸. 잘 먹네요. 제가 치킨을 좋아해서요. 전에 왕갈비 통닭집에서 주방 보조로 알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찌었구나. 한주야, 언니가 너 좋아하는 치킨 사왔다. 일로 와. 먹었어 치킨. 아침으로 2마리. 온몸이 단단해지는 동작입니다. 왜 몸통이 단단해야 하는데? 머리통이 단단해. 팔꿈치도 단단해. 무릎팍도 단단해. 근데 마음은 안 단단해. 매일 출근하기 바빴던 진주에게 여유 없는 휴가가 생기고 말았죠. 긴장되고 불안한 시기에 놓여졌을 때 조금 더 긴장을 풀고 조금 더 불안한 상태로 몰아가 보는 것. 그래서 더 깊은 주의와 사고를 만들고 생각을 확장시키는 것. 말만 그럴듯한 그런 허세 섞인 여유도 한 번쯤 가져본다는 것. 나쁘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편 범수의 눈에 들어온 대본 하나. 애매하고 좋네. 아무튼 뭐 읽어봐봐. 어때? 읽어봤어? 응. 어때? 깨. 그거 그냥 내가 할까? 네가 그러니까 맨날 망하는 거지. 그래? 하지 마. 하지 마. 도저히 눈이 감기지 않는 밤. 방황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혹시 알아? 내일이라도 전화 올지. 범수 역시 쉽게 눈이 감기지 않았고 급기야 대본의 주인공 진주를 부르고 말죠. 선물이에요. 뭐 새끼지?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곤. 여보세요? 우리 구내식당 밥 맛있지 않았어요? 맛보단 재밌었죠, 구경거리가. 아, 그럼 구경하러 와요. 결국 부정은 긍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30 되면 괜찮아져요. 나 그거 흥미롭던데. 가슴이 폴짝폴짝. 나랑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그거? 순간 왜요? 라고 물어보려던 입을 다물고 생각했다. 이걸 뜻밖의 기회라 생각지 말자. 수많은 시간을 준비해왔으니까 그에 걸맞는 대답을 해야겠다. 어설픔 없는 말투와 매끄럽게 정제된 어른의 단어로. 얼마 줘요? 너무나도 어른스러운 대답에 당황한 범수. 감독님은 잘 나가는 감독이고 난 신인 작가인 거 알겠는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아니 왜 입장을 바꿔요? 내 입장이 훨씬 좋은데. 아쉬운 거 없으시다? 없죠. 나 되게 잘 나가요. 능력 있지. 그것만도 넘치는데 굳이 집도 잘 살아.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대학교 총장이셔. 아쉬울 거 있는 거 이상한 게 아닌가? 안 해요. 쿨하게 돌아서나 했지만 왜 안 잡아요? 팔이 안 닿아서. 그래요 그럼. 사람도 잘 모르는 작가랑 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람은 내가 잘 아니까. 사람 잘 아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빡치는지도 알겠네요. 그래도 할 거라는 것도 알죠. 안 해요. 이젠 거절하나? 왜요? 왜 불렀냐고요? 그렇죠. 그쪽이 대답 먼저 하고 제가 불러도 대세에 지장은 없죠. 마지막으로 진심을 이야기하는 범수. 나 말은 막 해도 일은 막 안 해요. 나는 택배 받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식당에서 메뉴판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일을 좋아해요. 무엇보다 소중한 이 일을 작가님과 같이 하고 싶다는 거고요. 사람 괜찮네.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근데 뭐 그럼에도 진주가 거절한 이유. 여기 우리 조감독 똘똘해요. 앞으로 귀찮게 하는 일은 다 이놈 시킬 거니까 미리 인사하고 승질스러운 거 미리 까고 미리 자랑하면 좋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망과 공부학번 김한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진주라고 하는데 앉지 마세요. 기회가 온 순간 또다시 짚고 끼고는 인생. 저 안 해요. 아 왜 또? 거절하긴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죠. 우리 나이 안 한다는 말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기회라는 게 그렇잖아. 주름이 다 뺏어가. 나이 먹을수록 잘 안 오잖아, 기회.
이 사회가 그래요. 결국 본가로 핏이 나버린 진주. 그 사이 100번 거절당해도 100번 설득하는 직업을 가진 한주는 어떻게든 치킨을 먹이기 위해 응원과 경호, 심지어 개인 과외까지 해주며 PPL을 노출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잘하실 거예요. 잘하고 있어. 나 또 막말 나오면 어떡하지? 저희는 그걸 원합니다. 난 너 막말해도 똑똑해 보이던데. 아, 여기 대기실이고요. 예, 대원님. 네. 나 혼자 말하는 거 같아. 그리고 은정은 선배를 대신해 땜빵 방송을 나오게 되었지만 하필 그곳에서 상극을 만나고 말죠. 어머 반갑다. 나도 와서 알았어. 몇 년 만이지? 며칠 만이지. 난 너를 봤고 너도 나를 봤다고 효봉이한테 전해 들었네. 친동생 효봉의 작업실에서 마주쳤지만 굳이 아는 척을 하지 않았던 두 사람. 눈이 좀 안 좋은가 봐. 눈은 좋은데 귀가 좀 안 좋아. 뭔 소리 하는지 안 들리네. 뭔가 불안하게 시작된 방송. 네 안녕하세요. 제 친구예요. 욕도 잘하시고 술도 잘하시고. 술도 좀 끊으셔야 할 텐데. 여전히 술 좋아하시죠? 제가 많이 사랑하죠. 혹시 지금 음주방송 아니에요? 아 이런 깔라만 씨. 어머, 솔직하시네요. 어제도 깔라가 되셨다고요? 아니 깔라만 씨. 뭐 깔라? 열대 과일이죠? 그 녹색 레몬. 와우. 두 분이 정말 친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그 자기 소개를. 여태 자기소개야 여태. 네 안녕하세요. 욕한 거네. 그걸 생각해 알아요?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왜? 열대 과일이니까 열대 맞았다고 하지? 잠깐 쉬죠. 녹화 5분 만에 쉬어. 그 뒤로도 살벌한 기잔치는 끝나지 않았고 잠깐 쉬죠. 은정이가 긁힌 소민은 무한 잠깐 시절을 반복합니다. 질 나쁘고 뻔뻔한 님비라고 할 수 있죠. 냄비요? 아니 님비 현상을 말한 겁니다. 네. 쉬죠. 그래. 쉴 때 됐어. 잠깐 쉬죠. 잠깐 쉬죠. 9시간 만에 끝난 녹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소민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무슨 일로 두 분 사이가 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소민이 타실 확률 높을 거예요. 성격 그지 같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당할 만큼 오늘 그만큼 감동 있게 실수한 건지 잘은 모르겠네요. 주제 넘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한텐 소중한 사람인데 속이 좀 상해서. 기분 나빠? 혼내줄까? 아니 반박할 여지가 없어서. 한편 세상 모르고 백수 신세를 즐기는 진주. 아니 무슨 낮잠을 밤잠처럼 자요? 제 어릴 때부터 집에서 뒹구는 거 좋아했어. 정말 징글징글하게 진주를 설득하는 범수. 거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요? 아쉬울 거 없는 대감독님이. 옆으로 와봐요. 말해줄게요. 내가 집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속도를 늦춰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시사에서 맞춰준다. 그리고 전 남친도 잊게 할 신박한 제안을 건네죠. 치킨 어때요? 왜 안 마셔요? 아 끊었어요 저는. 실수 없이 살고 싶어서. 나는 작가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일 얘기든 뭐 지난 사랑 얘기든 해봐요. 나 듣는 거 되게 잘해. 근데 나만 취하면 말 못해요. 나만 쪽팔리게 되지? 들어주기 위해 술을 입에 대보는데 결국 자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디저트까지 먹고 영화도 보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집에 데려다 주는데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오빠 나 안 좋아하지? 와 나 그때 하루가 잘 끝났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얘기 들어준다며. 왜 자기 얘기 풀스토리야? 그때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장범준의 흥꽃 샴푸. 노래 좀 바꿔주세요. 아니, 가사가 뭐 저래. 무슨 꽃들 속에서 샴푸향을 느껴. 아, 저 노래 가사 쓴 사람한테 차였어요? 역시 작가 맞네요. 야 노래 좀 바꿔달라니까요. 사람 죽일 셈이야. 그리고 대화는 점점 더 무르익어 갑니다. 한동희도 진주 씨한테 이루지 못한 사람인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정도. 우리 같이 일하죠. 미안하면 더 아무렇지 않아야죠. 그 시각 한주와 재훈 역시 술과 함께 이야기를 쓰고 있죠. 일 잘하고 싶었어요. 그럼 선배님이 웃잖아요. 오랜만에 따뜻한 말에 감동한 한주. 끝났다네? 그럼 끝났으면 갈까요? 내일 그 인국이 특별활동이라 가지고 늦었다. 네, 중요하죠. 특별활동. 저희 영업이 다 끝나서요. 아 끝났지. 그럼 못 먹지 안 되지. 끝났으면 가야지. 이 차를 간다는 걸 너무 멀리 가버린 두 사람. 잘 잤어요? 잘 잤어요? 밥 먹고 가요. 아침 안 먹는데? 불편한가?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죽겠지만 끝자락에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밥까지 먹고 토마토까지 챙겨 나온 진주. 전부 거짓말이네. 큰 결심하기 딱 좋은 일이 벌어졌지만 죽기 아까울 정도의 완벽한 날씨였죠. 죽겠다. 싫은 날씨네. 걱정 큰 사건을 안고 모인 식탁. 나
남자랑 손잡았어. 나 남자랑 잤어. 와, 너 혹시 이 미친 한동희? 손범수. 이 미친! 긴장한 거 안 억울해. 이렇게 센 거 듣고 너무 급하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해. 빨리 듣고 진주 누나 얘기하자. 나 기부했어. 벌써? 가장 불안해진 소식. 할 수 있지. 얼마? 다. 다 얼마? 다. 다는 좀 많은데. 싹 다. 아 왜? 뭐 또?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아픔을 이겨내고 있었던 사람들. 꼭 술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절대 벌어지지 말았어야 할 상황을 벌어지게 만든 실수가 한 번쯤은 있다. 내겐 그날이 그랬다. 미친 새끼. 미친 발로. 미안. 개새끼. 예.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아무리 욕을 해봐도 별로. 어색함은 그대로고 더러운 기분만 추가되네요. 그럼 오늘부터 1일? 그래요 그럼 뭐. 1일? 사귀기로 했다고? 아니, 그냥 어색한 관계로 1일. 오늘이 어색한 관계 2일째야. 신선하네. 오랜만에 또다시 TV 앞에 모인 이유. 얼마 전 개판으로 녹화한 은정의 방송을 보기 위해서였죠. 제 친구예요. 대학 동창. 제가 많이 사랑하죠. 제가 더 사랑하죠. 사랑해? 그리고 뭐 말기암 선고받은 날 식기세척기?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라니까. 물어뜯고 있다며? 이뻐서 물어뜯은 거야? 이들이 아무리 녹화를 개판으로 해도 그 위에는 더 또라이 같은 PD가 존재했습니다. 내가 이겼어. 인국이는 오랜만에 엄마에게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갔니? 우린 넉넉하지가 않아. 갖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져야지 버틸 수가 있다고. 우린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살지 못해. 난 아빠 덤치다잖아. 무서운 성장세구만. 여전히 어색한 모자관계. 이제 데려다주지 않아도 돼. 내가 창피해? 나 이제 2학년이야. 후배들 보기 창피하다고. 무서운 성장세가 많네요. 이거 뭐 단계가 없잖아요. 감정을 쌓아가야지 무턱대고 입을 들이대. 눈 마주쳤으면 진도 빼는 거지 뭘 시간을 끌어? 아침부터 대차게 대본이 까이고 있지만 이미 진주는 공략법을 알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잖아. 나는 들리는 꽃들 속에서 뭐지? 듣기 싫은 잔소리가 나올 때마다 범수가 가장 싫어하는 흥꽃 샴푸를 시전하는 진주. 딴 데로 갈까? 옆에 있는 애랑 뭐 하고 있는 거야? 쟤 요즘 뭐 신인 작가 작품에 꽂혀가지고 디벨롭하고 있다는데. 쟤랑 작품을 준비한다고? 그리고 은정과 소민의 케미는 최고 시청률을 만들어냈죠. 유절한 거 맞아? 의자리고 말 것도 없어. 그냥 지 혼자 연락 안 되고 조금 뜨더니 아예 안 되고 그랬지. 근데 다시 봐도 참 모르겠어. 같은 여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은정아, 궁금하지? 너 이번에 사회적인 문제보다 사람 자체에 접근해보고 싶다 그랬잖아. 이소민? 응. 좋은데 아이템? 제목은 여자 사람 배우 어때? 배우라는 직업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장면이 나올까 걱정하는 은정. 진짜를 찍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지. 그럼 진짜가 나오게 하는 것도 우리 일이지. 안 그래? 너무 상업적인 접근처럼 느껴지지 않겠어? 에이, 너만 그렇게 접근 안 하면 되지. 진짜를 뽑아도 가짜로 보일 것 같아. 아직 하기로 한 것도 아니잖아. 그치? 한편 아직도 범수를 놀리고 있었던 진주. 뭐야?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참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사랑은 변하는데 사실이 변하질 않아. 겁나 아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회거든. 기회를 놓치면 어때요? 당연히 아프지. 뼈가 저리다고 이런 걸로 사람 놀리기나 하고. 밥 먹으러 가자. 밥 먹는 자리에서는 참 반갑지 않은 손님이 등장합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올라갈게요. 잠깐만요. 저기 작가님, 저 잠깐 올라가 봐야 되는데 우리 조 감독이랑 잠깐만 같이 있을래요? 금방 갔다 올게요. 여기 어색해서 못 듣겠다.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미래가 암울한 진주의 드라마. 그러니까 임진주 작가 작품을 여기서 하면 정혜정은 여기서 안 한다? 너무 유치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 야, 돌아가는 작가가 정혜정 보조였다며. 나라도 기분 뭐 같겠다. 그거 내 남자친구가 내 딸내미랑 바람나서 데리고 나간 느낌 아니야? 무슨 비유를 그렇게 더럽게 하세요? 열등감 때문에 후배의 길을 막고 있었던 혜정. 전체 회의 하시죠. 곧 3부 수정고 나옵니다. PT 할게요. 이 작품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 채널에서 해야 하는지 그 자리에서 결정하시죠. 의미 있는 작품이 일개 작가의 치졸한 농단으로 채널에서 밀려난다? JBC 자존심이 있지. 한편 범수만큼 치열하게 부딪혀보는 진주. 7년 동안 괜찮은 척을 했다고? 응. 그래서 네 생각하면 주름 생길까봐 안 하는데? 나 어렸을 때부터 주름은 있었잖아. 아는 척하지 말라고. 네가 내 목주름 역사에 대해서 뭘 알아? 넌 아직도 내가 믿니?
미우면 헤어진 게 아니라던데. 미운 상태에서 헤어졌으니 당연히 미운 거고 다시 만날 생각 없으니 그게 헤어진 거고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여전하네. 네가 하는 심한 말에 당이 부여하는 그 치사한 방식. 상대방이 한 실수 기어코 소환해서 기어코 방패 삼아버리는 그 치사한 방식. 너도 여전하더라. 여자가 웃으면 따라 웃는 거. 조금만 칭찬하면 해볼 척해서는. 근데 문제는 넌 여자친구가 있어도 그런다는 거야. 늘 항상 누구에게나. 네가 말한 대로 7년을 사귄 사람인데 그냥 예의를 지켜주면 안 돼? 7년 중 5년은 별로였어. 2년은 좋았네. 그 2년은 네가 군대에 있었지. 오랜만에 치열하게 싸워보는 두 사람. 사랑했을 땐 왜 굳이 싸움이라는 방식을 택했을까? 일상 탓인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일상에서 관성처럼 굳이. 그리고 재훈 역시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죠. 네가 나한테 감히 헤어지자고? 헤어져! 너 사람들이 세상 착한 줄 알지? 여자 실컷 다니고 놀다 버린 새끼인 거 아무도 모르지? 치열하게도 개판을 만든 재훈의 여친 하윤. 난 이해한다. 모두 여기 정리 끝나면 이건 없었던 일인 거다. 싸움 못하네. 내가 좋아하는 남자들은 왜 다 싸움을 못할까? 혹시라도 미안해하거나 쪽팔려 할 필요 없어요. 다 없었던 일이라는 대표님 지시에 따라. 고맙습니다. 오랜 연애 결과 애인은 너무 나를 제일 잘하는 서로를 끊어내긴 쉽지 않았습니다. 언니! 자, 여기 내 남친 정한이. 안녕하십니까 누님. 지금부터는 보는데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역대급 대사랑 천우희 배우의 차력쇼를 감상하시죠.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너 지영이 좋아해? 사랑하는데요. 너 지금 주머니에 얼마 있어? 3,000원. 그거 다 지영이 줄 수 있어? 그럼요. 3억이면? 그것도 줄 수 있습니다. 그거 달라고 하지도 않아. 그냥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 상대가 그 마음 몰라주는 것 같으면 알아줄 때까지 표현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왜 이렇게 몰라주지? 답답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마. 어디 안 도망가. 네 마음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야.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이해하려고 하지 마. 네가 감히 이해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야. 여자는 몽키 네가 해야 할 것을 해. 최선을 다해. 찢었다. 진짜 찢었다. 어머니에겐 2명의 딸이 있죠. 있죠. 애석하게도 그 중에 한 명은 미친년 같아요. 알아요. 그게 네가 아니라는 것도. 낮에 일 때문에 또 잠이 오지 않는 범수. 헤어진 지 2년 넘은 남녀가 왜 만나서 투닥투닥 싸우는 거야? 감정이 남은 거지. 뭐 어떤 내용으로 싸우는데? 모르지 그건. 그리고 범수 역시 전 여친에게 연락을 받지만 잘 지내? 여전히 개새끼고? 일시불로 복수를 해버리죠. 사랑이었다. 서로에게 시선을 떼지 못했던 두 사람. 밥 먹을래? 같이 밥 먹는 친구가 오늘 안 나와서. 두 사람의 첫 메뉴는 떡볶이였습니다. 근데 왠지 몇 년 후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이런 게 트렌드가 될 것 같잖아. 너무 정없다. 지금과 다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두 사람. 소주? 아까부터 마시고 있었어. 쓴 거 좋아하는구나. 응, 쓴 거 좋지. 쓴 거 낮부터. 용기가 안 날 것 같아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좋아해. 너. 사실 떡볶이는 맵기보다 달다. 소주도 쓰기보다 달다. 하지만 우리가 나눈 키스가 달달했던 이유가 그 때문만은 아니었겠지. 사랑이었다. 정말 눈꼴 사납게 확실하게 연애했죠. 나 토하고 올게. 같이 가. 세상 불편한 건 목격자들의 몫이었을 뿐. 우린 항상 그랬고 그 항상은 시간이 흘러 종종이 되었다. 종종 그랬고 종종 싸웠다. 미안하다고! 노라고! 종종 싸우다 시간은 계속 흘렀죠. 다툼이 헤어짐은 아니라는 것을 서로 암묵적으로 믿게 된 어느 시기. 우린 그 믿음에 안심하게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심 안에서 이미 알고 있던 서로의 다름을 처음과는 다르게 용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다툼은 반복되어 가고 더욱 치열해졌다. 아니, 치사해졌다. 치사해진 채로 500일, 800일이 넘으면 시간은 계속 흘렀고 많이 만나지 마. 헤어지자 그런 거지 지금? 네가 말한 거지. 아니야, 딱 말해. 헤어지자 그런 거지? 그래 헤어지자. 헤어지자 제발. 헤어지자 그런 거지? 못 알아들어? 한국말도 못 알아듣냐? 영어로 해줄까? 해봐. 영어로 해봐. I want to break up with you. Let's break up. 꺼져. Thank you. Bye. 어때? 야, 뭐? 고마워? 다시 말해봐. 고마워? 지금 네 입에서 나올 말이야? 왜?
네 입에선 되고 내 입에선 안 되냐? 너 저번에 헤어질 때 네가 나한테 한 말이야. 한마디로 헤어지고 한마디로 재결합되는 경지에 이르며 혼밥 혼술이 유행해질 때쯤 완벽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저께 밤에 내 친구가 너 봤대. 모텔에서. 사랑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이젠 상처도 나지 않을 것만 같은 상대의 마음을 애써 핥히어가며 헤어졌던 그때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 무감각해졌다 느꼈던 그때도, 아니었다 확신하고픈 내 안에 솔직하지 못한 고집을 믿고 싶었을 뿐. 사랑은 변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고 여전히 아름답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클럽을 향하죠. 남자들이 우리한테 말을 안 걸어. 몰라. 어디션 차원해야 되는 건가? 아하. 오케이. 그때 한조의 눈에 들어온 하윤. 그만해. 나가서 얘기해. 뭐라고 했다. 국밥에 수육까지 잘 먹고 뿌듯하게 돌아가는 길, 하필 또 하윤이 딴 남자랑 호텔로 들어가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헤어졌구나. 어? 헤어진 거야.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렇죠. 헤어지자고 했었죠. 하지만 마침표를 찍지 못한 재훈. 왜 헤어지자고 했어요? 제가 좀 치사해서요. 취업 준비를 하던 시기에 옷가게를 하다 실패했던 하윤. 그 뒤로 계속 술을 입에 달고 살았죠. 바보 같은 질문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안아주는 것만으로 힘이 되지 않는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드라마 3부를 완성한 진주. 우리 까였어요? 네. 이제 높으신 양반들을 설득해야 할 차례죠. 우리 발표해야 돼요. 재밌지만 서글픈 소식이 있어요. 그럼 마음가짐이 중요하겠구만요. 정혜정 작가가 어허, 재밌는데? 우리 작품 이 채널에서 하면은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서글프군. 놀랍게도 충격에 헤매고 있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충격이라기보다 부럽다. 그렇게 유치한 짓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 자신감. 아, 나도 빨리 성공해서 유치하게 살고 싶다. 난 성공하면 사람 확 변할 거야. 유치하고 건방지게. 뭐가 됐든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두 사람이 높으신 양반을 설득할 준비를 할 동안 은정 역시 설득할 입장이 됩니다. 그럼 남자친구 집에 못 데려오잖아. 너 요즘 남자 만나니? 아니? 생길 수도 있잖아. 재밌겠다. 그럼 나와 불난하게 노는 거 방송 나가도 돼? 물란하게 노니? 아니, 사람이 변할 수도 있잖아. 감독은 이제 올 시간이 됐는데. 이은정 감독이 할 거예요. 인정?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야, 앉지 마. 얘기 좀 해. 뭐 옥상으로 올라오라는 건가? 다행히 옥상이 아니라 공원. 나를 찍고 싶은 이유는? 너 재밌어. 내가 재밌어? 인간적인 구석이 많아. 귀여운 허점들. 멍청하다는 얘기를 돌려 말한 거지. 아주 그렇진 않아. 나 요즘 힙업 등에서 엉덩이 장난 아닌데 샤워하는 거 찍어주면 안 돼? 안 돼. 전 남친들 안 돼. 브라질은 안 돼. 미용실부터 은행, 복면가왕 체험까지 끝나고 나서야 겨우 잠든 소민. 근데 나한테 왜 이래요? 뭐 일종의 자기소개 같은 거죠. 자기소개? 공원 산책을 좋아해요. 헤어샵은 거의 매일 가는데 거울 앞에서 누가 머리를 만져주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은행 가는 것도 좋아해요. 자기 돈 누가 빼가는 것 같다고. 뭐 인터넷 배킹도 안 하고 약관 같은 것도 다 했고 은행에만 가면 이상하게 냉철해져. 되게 어색하죠. 차 안에선 온갖 것을 다 해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아니요. 자기가 주인공인 다큐를 찍는다는 거. 역시 재밌네. 클럽 목격 이후 마음이 불편해진 한조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죠. 황 팀장 너 승진해라. 네? 제작 파트까지 맡아서 실장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려진 사실을 말하자면 황 팀장만큼 성실하게 이 바닥 생리를 잘 이해하고 견뎌낸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고, 숨겨진 사실을 말하자면 능력이 검증된 팀장급 PD를 영입하는 데 실패한 것도 있지. 야, 나 지금 대단한 내용을 말한 거야. 그에 걸맞는 리액션을 좀 하지? 야, 걸맞지 않아. 승진의 기쁨보다 자신이 하는 진실의 무게가 감당이 안 됐던 한주. 그리고 소민의 다큐 촬영이 시작된 동시에 진주의 드라마 발표도 시작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0되면 괜찮아져요. 저는 35인데 안 괜찮은데. 발표에 자신 있다며. 이 하이코드 유머, 이 드라마의 주목입니다. 기획의도 읽으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 글꼴, 함초록 바탕지. 바로 이 하이코드 유머, 이 드라마의
주목입니다. 제대로 말한 건 하나도 없는 최악의 발표. 매회 시놉시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16부를 가득 채울 에피소드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재미없으면 갈아 끼울 스페어도 충분합니다. 범수의 발표보다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진주. 여자들 얘기에 너무 치중된 거 아니야? 아이 그러네. 여자는 힘이 없네. 작가님 힘세요? 입으로 똥을 뱉고 있는 아저씨들. 저는 이 자리에 드라마가 쉽다 어렵다를 논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 자리에서 여자 힘센 얘기, 작가 기센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장님은 뭐 힘이 없어서 부장님 하고 계신 건가요? 아 그래서 뭐 야유회 가면은 아이스박스 하나 안 들고 뭐 그늘맡에 앉아가지고 썰어드리는 수박 냠냠하고 드셨던 겁니까? 뭐 임진주 작가님 힘 세냐고요? 더럽게 셉니다. 저기 생맥주를 앉은 자리에서 12잔을 원샷을 때리고 술은 소맥이라면서 그때부터 말아먹기 시작해요. 생맥 12잔이 웜업이었던 거예요. 인터스텔라 보셨죠? 네? 아빠 가지마! 스테이! 없어! 발표는 망해도 범수의 목숨은 건졌으니 럭키비키죠. 며칠 전에 하연이 봤죠, 새벽에. 대표님이 말했어요? 선배님 봤대요. 눈 마주쳤다는데. 누가? 하연 씨가? 네. 미국에 사는 사촌 동생이 놀러 왔어요. 사촌 동생과 클럽의 호텔을. 역시 이런 얼굴이 되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나 안 들어온 날 남자랑 있었어. 너무 취했었나 봐.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가. 재훈아. 나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몰라요. 그냥 감사해요. 그 사촌분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린 진주.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더 노력하는 것. 성공은 땀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수학적인 답안지가 때로는 추상적으로 느껴진다. 노력은 당연한 것. 그 당연한 게 잘 안 되고 그 당연한 게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닌 거구나. 당연한 걸 타고난 어떤 우월한 유전자가 당연한 척 뱉어놓은 말이 아닐까 의심이 들 때 가만히 있어 본다. 그저 체력이라도 비축해야 하는 본능적인 육체의 자각일지도 모르겠다. 먹지 말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근로악법으로 느껴지는 협의안이 때로는 표준 근로기준법으로 느껴진다. 살만하지도 않은 삶에 살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 본능적인 정신의 자각일지도 모르겠다. 먹지 않겠다. 그때 가만히를 깨버리는 전화. 식음을 전폐한 모양새로 있으면 식상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역시 잘 먹고 계셨네. 범수가 준비한 메뉴는 하필 떡볶이. 떡볶이를 싫어한다고요? 네. 그걸 왜 지금 말하지? 여태 했는데 그것도 남의 집에서? 파 먹으라면서요. 파 먹으려고요. 그쵸. 파를 먹어보죠. 그리고 파와 어묵을 함께 먹어보는데 맛있다. 전 남친 때문에 싫어진 떡볶이가 맛있어집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가만히 있기는 끝나지 않죠. 아니 근데 우리 제작사를 구해야 되는 건 알죠? 그 얘기를 좀. 한편 다큐를 제작하다 난관에 부딪히는 정. 너무 솔직해. 그건 좋은 건데? 저런 솔직함이 오히려 뭔가를 의식하는 것처럼 보여. 난 소민 씨가 너랑 있을 때 편해 보였거든? 너 싫어하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 두 사람의 케미가 좋으니 질문은 주고받는 형식으로 제작해보기로 하죠. 아니 몇 번을 타는 거야? 저러다 죽겠어. 이건 그만 찍자. 썰매를 좋아하는 거야? 한창 일이 바쁠 때 일이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런 날 스케줄 가기 전에 민준이 쫄라서 썰매장을 와. 신나게 몇 번 타고 시간이 흐르면 위기감이 밀려온다.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나면 일이 하고 싶어져. 자,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제 빨리 일하러 가야지. 죄책감을 동력 삼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어. 스케줄이 없거든. 우울해진다. 안 되겠어. 민준아, 한 번 더 타러 가자. 조울증인 줄 알았는데 정상이네. 조증이 오면 우울증을 찾아가고 우울증이 오면 조증을 찾아가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피해가는 거지. 힘들겠다. 정상이라. 여전히 끝나지 않은 가만히 있기. 아이고, 감독님이 계셨네? 이보세요 작가님.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그 가만히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다니요. 난 제가 가만히 있을 때가 제일 좋아. 내가 딸내미 하나 정말 잘 낳았구나 싶을 때가 저렇게 가만히 있을 때야. 제발 내비둬. 홍기 꽉 찬 남녀가 아무도 없는 집에 단둘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봐 걱정이네. 내가 후딱 할게. 그렇게 다시 가만히 있고 손님이 오면 맞이하다 다시 똥꼬쇼 하길 반복하다 지친 범수. 진짜.
파냄새야 뭐야? 들어 죽겠네. 그리고 제작 파트 실장으로 승진한 한주는 투자할 만한 드라마를 찾고 있었죠. 작가님들 만나볼게요. 신인 작가 작품들도 체크해보고요. 한편 오랜만에 대본이 들어온 소민. 주말 드라마? 감독님이 먼저 연락 온 거야. 소민 씨 스케줄 어떠냐고. 웹드라마 이어 주말 드라마. 주말에서 꾸준히 10% 이상 하는 작가야. 일단 대본만 봐. 1회만 볼 거야. 2회부터 재밌어. 이 맛에 퇴근한다. 송 감독 작품은 편성하기로 했어? 아직 제작사도 없고. 송 감독이 가만히 있나? 네, 아직도 가만히 있네요. 신은 체스 게임 하듯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체스판 위에 올려진 말들은 올려진 그 순간부터 위기잖아. 야, 뭘 고민해? 너네는 그냥 죽을 때까지 달려야 하는 말들일 뿐이야. 달려. 근데 오늘 신과 맞짱을 뜨는 작가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비두자. 응? 내가 끼어들지 못할 거대한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다. 근데 너무 자주 그러지든 마요. 불안해. 뭐가요? 신을 이기면 신이 되겠지만 지면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불안하지. 아, 그러니까 죽어도 16부까지 다 쓰고 죽어라.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정들었어요? 정들었다고. 두 사람이 정든 사이 환동은 혜정을 만나죠. 한동 감독님도 잘 찍으시는데 왜 못해? 안 그래요? 제작부 하세요. 연출. 같은 시간대 편성까지 요가며 대놓고 진주와 맞다이를 신청하는 혜정. 한편 두 사람을 가만히 있기는 미나리 삼겹살과 함께 깨졌습니다. 채널에서는 아직 보류 중이긴 한데 작품이 개성이 있으니까요. 우선 제작사를 먼저 정하고 작업실을 구해보죠. 어머, 지금 우리 회사도 작품 구하고 있는데?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아군의 기운. JBC 손범수 감독님. 아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 황한지입니다. 캐스팅 곧 하시겠네요? 드라마는 캐스팅이 반이죠. 곧 시작합니다. 제가 다큐를 제작 중인 배우가 한 명 있는데 작품을 찾고 있거든요. 저도 연기하는 모습을 담아야 하기도 하고. 그 배우분 성함이 어떻게? 이소민이라고 한때 잘 나갔다. 아, 소민 씨 한때라니요. 지금도 미니 주인공 가능하시죠. 작가님 인사하셔야죠. 네, 글 쓰고 있습니다. 제 방송국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오시는 길 멀지 않으시다면 수만의 길이라도 코앞이라고 여기겠습니다. 제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문지방 달기 오가 주십시오. 못할 건 없습니다. 그쵸?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인생. 과연 똘똘 뭉치게 될 세 사람은 인생이 던져준 숙제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드라마 멜로가 체질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작품으로 시청률은 섹시한 1%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OTT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건 물론 방영이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넷플릭스 랭킹 탑10을 유지했던 작품입니다. 거기에 클립 중 하나는 약 조회수 1000만을 앞두면 화력을 보여주었고 OTT와 유튜브 플랫폼을 즐겨보는 젊은 세대층의 큰 인기를 끈 작품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OST까지 음원 사이트 상위에 랭크되었죠. 시청률만 따지면 제대로 망한 작품이지만 그 외의 모든 성적과 인지도를 생각하면 성공한 드라마인 정말 이병헌 감독다운 성적을 낸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이야기할 때 1화를 꼭 언급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드라마를 본 역사상 가장 완벽한 1화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각각 다른 사연을 가지고 앉아있는 캐릭터들, 다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다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작되는 각자의 사연, 이것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전혀 끊김이 없고 어색한 부분 없이 진행됩니다. 거기에 드라마를 보는 사람에게 1화는 처음 마주하는 장면이고 당연히 캐릭터가 아직은 낯설고 어색할 수 있는데 이 1화는 단숨에 캐릭터에게 몰입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녀들의 인생이 함께 녹아들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한참을 각자의 사연을 소개한 이후 또다시 거실에 모여있는 세 사람은 라면을 끓여 먹는 것으로 1화가 마무리되죠. 이러한 대사와 함께요. 밤에 먹어야 건강한 라면이 나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냥 그 정도의 설렘을 느끼고 이 정도의 위기에 몇 번쯤은 저도 무관한 행복한 인생이 되길. 별거 아닌 어느 밤 라면을 먹으며 생각해본다. 저는 이 드라마는 이 1화만으로도 완벽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끝났어도 아주 좋은 영화 한 편이 되었겠죠. 이후 9화, 10화 등등 물론 완벽한 회차가 넘쳐나는 드라마지만 1화만 놓고 봐도 만점을 줄 수 있는 완벽한 드라마였습니다. 작품의 부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격 수다 블록버스터답게 정말 대사량이 미쳤습니다. 근데 단순히 티키타카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매회 정말 비수를 꽂는 대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30대를 앞두고 있어서 그럴까요?
이상하게 이들의 이야기가 더더욱 와닿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배우들이 연기를 그냥 찢었거든요. 이런 대사를 맛깔나게 소화하는 건 물론 몰아쳐야 하는 순간에는 가차없이 몰아칩니다.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의 작은 역할의 캐릭터까지 모두가 이병헌 감독이 만든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같죠. 그만큼 몰입감도 정말 높은 작품입니다. 지금까지도 시즌2 요청이 많은데 작년 기사를 보니 감독님이 시즌2 계획은 없다네요. 한 회차 한 회차 구성이 완벽해 영화를 보는 듯한 퀄리티, 배우들의 연기, 연출, OST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웰메이드 작품, 딱 내 체질인 드라마 멜로가 체질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 누설이었습니다. 너 좋아해! 나쁜 년. 찔리지 않고 다치지 않는 법을 찾게 될 거예요. 짜증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냥 누워 있으라고! 아니야죠. 나 힘들어. 그런 거라고. 제발 모르지지 마. 헤어질 거 아니면. 좀 모르지지 마. 한동희도 진주 씨한테 이루지 못한 사람인가? 감독님, 진주 좋아요. 뭔가 너랑 작가님 추억을 내가 찍고 있자면 질투가 난달까? 왜 그렇게 힘들려고 했으니 그만해. 사랑하는 사람이랑 떨어져 있는 거. 그 마음이 하루 갈지 천년 갈지 그것도 생각하지 마. 마음이 천년 갈 준비돼 있어도 몸이 못 따라주는 게 인간이야. 시간 아깝다 야. 키스해도 돼요? 네?